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 항공기, 특히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eVTOL 분야에서 주목받는 회사죠.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조비 에비에이션.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죠.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기업 압둘 라티프 자밀 ALJ라고 하죠. 이 회사와 잠재적인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이 파트너십이 조비의 상업화 전략, 특히 중동 시장 진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역시 양해각서, MOU 체결 소식인데요. 네, MOU. 이게 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최대 200대 조비 항공기하고 관련 서비스까지 사우디에 공급하는 그런 유통계약을 논의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잠재적인 규모가 거의 1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있고요. 10억 달러요. 와, 정말 큰 규모네요. 네, 상당하죠. 조비 회장인 폴 시아라도 이걸 두고 지정된 지역 유통 파트너를 통해서 더 낮은 비용으로 좀 더 빠르게 규모를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통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확장하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계속 물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돈은 언제 버냐, 상업화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답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초기 수익화 전략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ALJ였을까요? 사우디의 다른 큰 회사들도 많을 텐데요. 아,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ALJ가 단순히 돈 많은 파트너가 아니거든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우선 ALJ가 조비의 초기 투자자 중 하나였습니다. 아, 원래부터 관계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ALJ가 195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토요타 자동차의 독점 유통사였다는 점이에요. 토요타요? 토요타는 조비의 또 다른 주요 투자자이자 생산 파트너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죠. 토요타, ALJ, 조비 이 세 회사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와,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ALJ는 단순히 자동차 유통만 한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잖아요. 판매망, 서비스 지원, 심지어는 정비 인력이나 교육 시스템 같은 현지 인프라. 아, 그러니까 항공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반 시설들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판매, 고객 지원, 조종사 훈련, 유지 보수까지. 시아라 회장도 말했지만 항공기라는 게 그냥 팔면 끝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런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이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냥 비행기 제조사가 아니라 항공 운송 서비스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조비 입장에서는 최고의 파트너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비 입장에서는 사우디 시장 공략을 위한 기성품 키트 같은 거죠.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 깊고 정부나 잠재 고객과의 관계도 탄탄하고요. 게다가 이게 또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맥락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사우디가 지금 석유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경제 다각화, 첨단 기술 육성, 이게 비전 2030의 핵심인데 그렇죠. 네온시티 같은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eVTOL 같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도입은 아주 매력적인 카드죠. 교통 혁신은 물론이고 새로운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 친환경 도시 항공운송망 구축, 이게 다 비전 2030의 목표와 일치하거든요. 단순히 기업 간의 거래를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큰 그림의 일부로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이랑 사우디가 AI나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조비의 진출도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에어택시 서비스 도입이나 유지보수 시설 구축,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개발 같은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비의 글로벌 전략을 보면 좀 유연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미국에서는 직접 운영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사우디는 후자 쪽인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모든 시장에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특성이나 자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미국은 아무래도 본진이니까 직접 항공기를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FAA 인증이나 운영 노하우를 쌓는 데 집중하고요. 네, 그게 중요하겠죠. 반면에 사우디 같은 시장은 직접 운영하기에는 아직 우선순위가 아니거나 초기 투자 부담이 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ALJ처럼 강력한 현지 파트너를 통해서 리스크는 줄이고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거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입니다. 일본 같은 다른 시장에서도 비슷한 파트너십 모델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2026년에는 두바이에서 여객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중동 지역에서의 움직임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 때문인지 MOU 발표 후에 조비 주가도 좀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도 이런 잠재적인 대규모 계약과 상업화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거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수익성이죠. 조비는 아직 적자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1분기 순손실만 해도 8,200만 달러 정도 되고요. 꽤 큰 금액이네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대량 생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문제, 또 규제 측면에서는 미국 FAA 인증을 포함해서 각국에서 비행 허가를 받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니까요. 안전기준이나 운영규정 같은 것들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면 각기 다른 규제 환경에 맞춰야 하는 복잡성도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좀 신중한 시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약간 높은 8달러대 정도고 투자 의견도 매수보다는 보유, 홀드 수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기대감은 크지만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네, 혁신 기술 기업의 숙명 같은 거죠. 잠재력과 리스크가 공존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비 에비에이션과 사우디 IJ의 잠재적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갔습니다. 이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조비의 상업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EVTOL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초기 투자자, 제조사, 그리고 강력한 현지 유통 파트너가 어떻게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겁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지켜보는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 같은 국가적인 계획과 맞물려서 첨단 기술이 현실 경제에 어떻게 뿌리내리는지 그 과정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